안녕하세요. 과학이 쉽고 즐거워지는 시간, 과학은 껌이다의 안현정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기권과 지구기온의 두 번째 시간을 맞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기권의 층상구조에 대해서 모두 다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 시간, 다음 시간 이렇게 2시간 동안 지구기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지구기온 어때요? 물론요, 지역이라든가 계절이라든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우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약 15도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 이 한 문장이요, 오늘 시간의 주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의 오늘 시간은 수업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핵심 키워드를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 자, 오늘은요, 2가지 핵심 키워드만 제대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복사평형이에요. 자, 오늘 시간의 주제가 지구의 복사평형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핵심 키워드가 들어본 적 있는 온실효과예요. 뭔가 따뜻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복사평형과 온실효과가 선생님이 처음에 알려드린 한 문장 속에 모두 숨어 있잖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약 15도로 높게라고 했죠. 요 15도로 높게가 온실효과를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얘가 바로 복사평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사평형을 가장 먼저 공부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온실효과를 만나보도록 할 거야. 자, 선생님은 분명히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딱 들으니까 어때요? 가슴 답답해야 정상입니다. 선생님도 그랬거든요. 왜냐면요, 복사평형, 온실효과 용어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시간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용어의 의미를 잘 정리를 하시고 수업을 듣고 나서 완벽하게 이해만 하지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와. 응용되지를 않아요. 이게 지구과학의 최고 장점이죠. 자, 그럼 우리 가장 먼저요, 복사평형부터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복사평형은 복사에너지 평형의 줄임말이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복사에너지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에너지라는 거는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죠. 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열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체의 온도를 높이거나 어떤 물체의 상태를 바꾸는 에너지를 우리가 열에너지입니다. 1학년 때 배웠어요. 자, 그리고 복사라는 말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요건 2학년 마지막에 배우셨는데 괜찮습니다. 자, 우리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충돌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법, 전도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물질 자체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대류라는 거. 지난 시간 잠깐 만나봤죠. 그런데 이 둘은 안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복사예요. 복사라는 건 그 어떤 물질의 도움도 없이 열이 빛과 같은 형태로 알아서 전달되는 거. 그 어떤 물질의 도움도 필요 없는 걸 우리가 복사라고 공부를 했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복사 에너지라는 것은 에너지가 그 어떤 물질의 도움도 없이 알아서 전달되는 거, 알아서 방출되는 걸 복사 에너지다라고 불러줄 거야. 자, 근데 사실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태양에서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러한 에너지를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구가요, 이 에너지를 쫙 흡수를 했다가 자기 것인 양 또 에너지를 방출해. 요거를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잖아. 그거를 오늘 시간 만나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복사 에너지의 의미부터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 자, 먼저 복사 에너지라는 건요, 물체의 표면에서부터 방출되는 에너지예요. 근데 이 물체라는 게 꼭 물체뿐만 아니라 태양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지구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달도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표면에서 어떤 형태로 그 어떤 물질의 도움도 없이 열이 알아서 빛과 같은 형태로 복사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였던 거지. 그래서 이 의미는요, 직접적으로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먼저 복사 에너지는 뭐라고요? 물체의 표면에서 복사의 형태로 방출되는 에너지입니다. 자, 근데 그 물체가 태양입니다.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태양 복사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 물체가 지구입니다. 그럼 지구 복사 에너지입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현정입니다. 선생님 역시도요,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모든 물체는요, 복사 에너지를 내보내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 복사 에너지의 양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 자, 지금 선생님이 태양을 나타내놨습니다. 이 태양에서부터는요, 어마무시한 복사 에너지들이 방출이 될 거예요. 살짝 잘난 척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자, 먼저 태양에서 오는 거 대표적인 거 뭐 있어? 물론 따뜻한 것도 있겠지만 눈에 보이는 빛이 있죠. 우리 빛이 있기 때문에 주변의 물체들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요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보는 것이 가능한 광선입니다 라고 해서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줘요. 자, 보통 가시광선이라고 하면 무지개 색깔 얘기하지.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런데 빨간색 바깥쪽 영역을 우리가 적외선이라고 불러주게 되거든. 이 적외선이 열작용을 하는 거야. 태양 때문에 따뜻하시잖아요. 그리고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이라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만나봤었지. 우리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식물을 말라 죽일 수도 있어요. 어쨌건 태양 복사 에너지라는 건 가시광선도 있고요. 자외선도 있고요. 적외선도 있고요. 종류가 진짜 많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까? 태양은요, 온도가 높거든요. 자, 복사 에너지의 양을 결정하게 되는 건 물체의 온도예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방출하는데 너네 태양의 온도 알죠? 표면만 하더라도 한 6,000도가 되고요. 중심부 온도는 거의 1억 5천도 가까이 됩니다. 자, 그만큼 온도가 높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했겠구나라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지구 역시도요. 모든 물체는 온도가 높건 낮건 상관없이 온도를 가진단 말이야. 그런데 이 지구는 연평균 기온이 한 15도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 얘도 자기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자, 먼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원시 지구 때부터 쭉 흡수를 했을 겁니다. 그럼 지구는요,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갔겠죠. 지금 한 15도 정도가 되는 거야. 그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복사 에너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뭐 가시광선이라든가 자외선 이런 건 아니고요. 열작용을 하는 적외선 정도를 방출해요. 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 지구보다는 온도 높잖아. 한 37도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적외선을 내보내는 거든. 그래서 너네도 사람 많은 데 가면 덥죠. 전부 다 복사 에너지를 내뿜어서 그랬던 거야. 자, 어쨌건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이 복사 에너지의 양은요, 물체의 온도가 결정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합니다. 여러분들은 요것만 핵심으로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시간은요,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중점적으로 만나보도록 할 건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정말 양이 많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우리 지구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지구 역시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구 복사 에너지를 아주 약간 방출하고 있다. 자, 결국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을 비교하면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많겠죠.